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옵니다. 90조 넘는 걸로 봤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보다는 좀 하회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가장 영향력을 준 건 공교롭게도 고점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정말 뼈아픈 하락도 맞고 살 수 있는 여력들이 더 커지는 거죠. 오히려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어떤 쪽을 살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와 연결해서 기판대를 좀 내보낸다. 그러면은 펀더멘탈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폭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분위기는 다 상향되고 있고 기판 외에 또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소부장 쪽에서 또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게 전공정 장비 쪽이겠죠. 네, 그렇죠. 가장 먼저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사이클이나 업황이나 이쪽에 대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어느 정도 확증만 증거만 좀 확인되게 되면은 네. 돌아설 때 그다음에 또 수급이 또 빠르게 안정을 받게 되면 또 재차 강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나 그게 어떻게 시장이 또 움직일지 모르다 보니까 더 저희가 좀 괴로운 거죠. 그 시간적 변화를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소부장도 지금 분위기는 딱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ADR을 상장을 통해서 거의 이제 3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계획들이 쭉 있습니다. 벌써 이제 용인이나 아니면 또 패키징 테스트 이런 쪽에서 같이 또 공장을 이제 그 또 증축 그리고 또 설비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도 이번에 최태원 회장께서도 블룸버그와 인터뷰 때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 우리는 빠르게 증설을 통해서 한 2배 이상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많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게 되면은 그만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아니면 증설을 좀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럼 팹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장비는 더 계속 또 보강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럼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러면 팹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또 부품 그리고 또 소재 이런 것들도 다 좀 큐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아마 결국에는 소부장의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는 될 수가 있겠죠. 요즘 보게 되면 수급들은 약간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소부장 쪽에 입질은 들어옵니다. 입질은 들어오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주도주를 살 만큼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약간 간본다거나 그런 쪽의 매수는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 쪽에서 특히 연기금은 일단 리밸런싱에 대한 압박들이 커서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무슨 70조 무슨 뭐 50조 막 이렇게 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수 때문에는 못 팔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 주식을 더 살 겁니다. 네.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음. 우리는 빠져 있다. 그러면 괴리가 더 커져서 살 수 있는 자리가 더 여력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어떤 쪽을 살 것이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들도 혹시나 소부장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시장에서 또 이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되겠죠. 네. 골드만삭스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 네. 또 하나의 병목 현상이 가속화될 쪽들 이걸 보면서 일단 지목을 한 거는 ABF 기판 관련된 어떤 대만 업체들을 많이 지목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와 같이 공급하는 특히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와 연결해서 기판대를 좀 내보낸다. 그러면은 이쪽들이 또 하나의 또 동력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국내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이번에 보다 보니까 앞단에서 병목 현상이 계속 된다고 해서 지금 증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도 베트남이나 세종 공장이나 아니면 LG노텍마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거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앞서 탑2 ETF 있죠? 이런 쪽에서도 그동안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 유출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수급이 꼬이면서 또 그대로 가라앉더라고요. 이것도 참 이게 펀더멘탈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폭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분위기는 다 상향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또 다시 이제 저점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거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판 외에 또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이제 주가를 보느냐, 주가만 보느냐, 아니면 업황을 보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MLCC 그러면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무라타도 고점 찍고 거의 일본 회사죠. 무라타 제작소라고 하는 또 MLCC 글로벌 1위 회사들도 그럼 주가는 지금 거의 삼성전기와 비슷하게 폭락했어야겠죠. 아닙니다. 지금 한 61선 위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기와의 괴리가 또 장기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업황이 꺾였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국내 쪽에서 그러면 업황이 아니라 다른 쪽의 변화였다고 수급적인 변화였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인데 주가는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다는 거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솔직히.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소부장 쪽에서 또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게 전공정 장비 쪽이겠죠. 네, 그렇죠. 가장 먼저 또 장비를 반입하게 되면 전공정부터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보게 되면 가장 뭐 원인 IPS 얘기 많이 나온 거고 또 시총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늘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게 또 새로운 ALD 쪽이 아니라 ALG라고 하는 원자 증착 장비 쪽들을 우리 새롭게 끌어내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뭐 태양광 장비와 이쪽들이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강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들인데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받고 거기서 대당 뭐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 고가의 장비들을 충분히 팔 수 있는지의 능력들이 같이 결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인정 그러면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쪽들도 같이 보시면서 일단 바라볼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닥 내 그래야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가 안정을 받는데 올라올 때도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급이 돌아온다 그러면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먼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급락을 하는데도 일단 그보다는 또 좀 그 전주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반도체주가 고생하고 있으면은 일단 또 탄력들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아라는 것보다 자리 좀 잘 맞춰가면서 이쪽들이 덜 빠지고 여기가 그나마 하나의 또 돌파구로 마련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장비주를 좀 자리를 체크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후공정 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들 이쪽들 지금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거기서 수주를 또 테슬라 쪽으로는 이거 받았다 뭐 AI5나 이런 쪽으로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게 테이프 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올해 말부터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또 이걸 보는 나머지 에이직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 좀 하네. 그러면 이제 수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뭐 설계 IP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또 탄력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후공정 쪽에 또 하나의 또 이제 본딩 장비들이죠. 이것도 또 한미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되게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네. 2분기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2분기는 좀 자신감 있게 나온다 그러면 반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자리나 흐름들 쪽에서는 너무 패키징 테스트 쪽도 지금 뭐 PSK 홀딩스 정도만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도 아마 자리는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HBM도 같이 신경 쓰는 쪽이고 또 전공정 관련된 쪽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DRAM 레거시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둘 다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 2분기 잠정 실적에서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 171조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89.4조 원이 나왔는데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810%가 폭증을 했고요. 어마무시한 거죠. 이제. 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옵니다. 지금 뭐 스트리컨센은 90조 넘는 걸로 봤는데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는 좀 하회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충당금이 90조 넘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110조도 기대했던 네. 컨센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또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눈높이가 조금은 밤사이에 높아졌나 봅니다. 일단 스트릿 컨센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기를 부합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는 봐요. 물론 세부 실적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세부 실적을 시장은 좀 더 보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가장 영향력을 준 건 공교롭게도 요즘에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돼서는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낸드 기업들 그리고 MLCC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가 그동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쉬어가야 되거나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다 매도, 시장 자체를 매도로 보는 건 아니지만 업황 자체는 좋지만 너무나 가파른 시세에 조정 흐름이 좀 당분간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많이 빠진 부분들,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외사 쪽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세론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과하기는 하지만 네. 일단 세론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만큼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만큼 세론으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차익 실현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또 높아진 시기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외사 쪽의 이야기 거기다 8%, 10%씩 빠지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가격이 좋으셨던 분들도 일부는 비중을 좀 줄여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구간이라서 이런 매도에 대한 압력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이 어떤 포지션에 대한 대응 변화는 다르게 했지만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실적은 잘 나왔는데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3분기, 4분기 때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론으로 작용은 되지만 오히려 기회적인 측면으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숫자는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정말 뼈아픈 하락도 맞고 그리고 아래 밑에서 사신 분들도 내 수익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오늘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긴 하지만 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LTA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만약에 빅테크들이 매력적이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매력적이다 한다면 그들이 이제 7월 말부터 실적 발표에 들어갑니다. 8일, 9일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만약에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시장은 그럼 그들이 캐펙스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집행하게 될 것이고 그 돈을 집행하는 그 효과를 누가 보느냐라고 한다면 다시 반도체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부담이 됐던 가격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LTA라는 그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하방 지지는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TA 그리고 여전히 철저한 판매자 우위 시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지금 주가가 흔들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다 까먹게 돼요. 우리가 10% 하락하면 네. LTA도 기억 안 나고요. 공급자 우위 그렇죠. 시장도 사실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을 해보면 이 시나리오가 바뀐 게 있을까? 근데 이 시나리오는 맞아요.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 우리가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소부장 그렇죠. 네, 예. 요즘엔 분위기가 또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실 만한 포인트가 반도체 투톱이 쉬어갈 때는 소부장 기업들이 강했는데 투톱이 많이 빠지니까 더 많이 빠지는 양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쉬어도 적당히 쉬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투톱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부장 기업들은 요즘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돼서 지금 메타랑 엔스로픽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한 50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된다. 그래서 3분기 또는 4분기엔 흑자 전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은 두 자릿수 상승률도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단 파운드리 관련돼서 오사트 기업들이라던가 그리고 오사트 기업 또 그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지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자금이 새롭게 들어온다면 투톱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소부장 기업들도 지금 투자, 증설, 긴 장기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먼저 발주가 일어날 것이고 발주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소부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구간을 겪지만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되 소부장 기업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은 어려워도 보유 관점이 맞지 않을까. 대신 실적이 나와주고 그 고객사가 확실한 왜냐하면 소부장 기업들이 100기업이 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안에서 그냥 소부장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뿐이고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할 뿐이지 지금 수주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냥 소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매수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확실한 고객사와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